네,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 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해볼게요. 청약, 일반 청약이 오늘, 내일 이틀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증권가의 관심은 카카오 게임즈를 뛰어넘을 것이냐일 텐데 네. 뭐 지금 이야기 되는 거 보니까 100조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기사 보니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단순한 연예 매니지먼트를 넘어서 종합 플랫폼 업체로 좀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2대 주주가 넷마블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고 IPO를 통해서 모인 자금으로 이제 게임 M&A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우리 넷마블을 사야 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 시작했다 그러는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 준비하시나요? 청약 준비하시나요? 청약 돈이 네. 돈만 있으면 네. 뭐 다들 1, 2억씩은 있는 거 아닌가요? 1, 2억 있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일단 지금 빅히트를 바라보면서 이제 IPO가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 빅히트에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요. 근데 특히 지금 나오는 뭐 위비스 플랫폼은 쉽게 말씀드리면 팬덤을 이용해서 뭐 굿즈 판매하는 이런 쪽과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엔터사의 종합 엔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겠다. 한 쪽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네. 일단 지금은 그냥 IPO 관련된 단기 모멘텀만 집중해야 되겠죠. 오늘 그동안 그렇게 열광했었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또 기관에서 물량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밀려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IPO가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자발적인 모멘텀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관점들을 유념을 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뭐 청약 열기에 같이 뛰어드는 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이 시간만 하더라도 관련주들이 좀 차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뭐 7%가 넘게 빠지고 있기도 하고 네. 지금 뭐 이 시점에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 드는데 원래 예전에 IPO도 항상 그랬었죠. 네. 예, 그 IPO 되기 전에는 관련주들 쪽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막상 당일이 되게 되면 그 종목들 밀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집중하게 되면은 빅히트 엔터에 집중을 하시되 오히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너무 관심을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엔터사가 이만큼 또 무게가 올라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대표적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블랙핑크가 새 앨범 신곡 나오면서 나왔더라고요. 예. 들어보셨나요? 들어볼게요. 네. 예, 들어보시고 꼭 한번 또 춤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또 57개국에서 아이튠즈 1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히트 관련된 종목보다는 엔터주 그 안에서 역시나 YG 엔터테인먼트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리포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연휴 사이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뭐 매출을 발표한 건데 작년 대비 급증을 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화웨이가 재고를 쓸어 담기 위해서 좋았던 건데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매출 타격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 우리 어떡하죠? 많이 들어가 있는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어렵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관련된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좀 밀리고 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서 6월, 8월이 문제가 아니라 4분기 관련된 하반기에 대해서 실적이 불투명하다. 이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지고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막내가 네. 위에 있는 형들 보고 나 좀 아프니까 좀 봐줘라고 하는 격인데 그렇다고 위에 형들이 뭐 이렇게 좀 같이 아플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 2위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특히 중요한 거래처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가지고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들은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밝혔듯이 이제 서버용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분위기는 일단 2021년도 상반기에는 밝다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분기 살짝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화웨이 영향을 빼고 나게 되면 내년에 대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들은 나쁘지 않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살짝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년 상반기를 보는 시각은 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에 그렇게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 내려주고 계시고요. 그럼 여기서 짧게 여쭙고 싶은데 네. 오늘 자동차주들도 너무 좋잖아요. 네. 자동차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매번 강조드렸는데 아직 안 사셨나요? 샀습니다, 저. 네. 그러면 뭐 같이 달리시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은 또 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 얘기도 나오면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기사 나왔던 얘기들 다 보게 되면 주말에 또 9월 달에 판매 동향들 나왔을 때 상당히 선전을 하는 모습들이죠. 네. 아마 주가 탄력 계속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탑픽으로는 기아차도 말씀드렸고 현대차도 말씀드렸고 만도도 말씀드렸고 네. 될 만한 종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늘 유효하십니다. 오늘도 자동차주들 계속 바라보자라는 평가 주셨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잠잠했던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중국에서 그린 뉴딜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러한 이슈가 큰 영향을 받았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연휴 사이에 나왔던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첫 번째가 이 관련된 중국과 네. 관련된 얘기죠. 중국도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제조업체 입장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나라가 이제 우리도 환경을 생각하겠다. 그린 뉴딜에 대한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이제 지금 현실성 있는 얘기냐라는 얘기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산당의 일당인 입장 쪽에서 정책을 변화시킨다. 그럼 네. 당연히 산업들도 따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TV 토론 관련해서 미국에서 한 이후에 바이든 후보가 그래도 앞서가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내놓는 공약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이번 조정 쪽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하는 힘이 생겼다는 부분들 쪽에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트렌드고 우리나라 정부도 같이 발을 맞춰간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섹터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때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많이 밀렸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갈까요? 기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한화솔루션, 카카오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서 시젠 보이네요. CS 베어링, 셀트리온 헬스케어, 엔지캠 생명과학, 캠트로닉스까지 어떤 종목 우리 따라 사볼까요? 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한화솔루션, CS 베어링 관련된 또 친환경 섹터죠. 이쪽 네. 같은 경우는 기관도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쪽에서 아마 이제 기관 쪽에서 패시브 자금과 관련된 쪽의 영향들, 대표적으로 뉴딜 관련된 ETF가 이제 설정이 10월 7일부터 네. 미래에셋에서 설정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의 변화들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계속해서 흐름 놓고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